효과적으로 문제 행동 수정하는 법.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의 부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아이의 문제 행동이 너무 심각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주의를 주려고 하면 문제 행동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양식이 바로 전략 시트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행동 중재라고 합니다. 행동 중재라는 것은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정하고 그 행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잖아요. 전략 시트는 바로 이런 행동 중재 과정 중에 계획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시트의 양식대로 작성을 하다 보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또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은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혹시나 나 때문에 이런가?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자꾸 문제 행동을 하나?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 중재를 할 때에도 일관된 방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 수정 전략 5가지 방법.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주려면 먼저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까먹기도 쉽고 또 가족들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시트라는 양식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전략 시트 양식은 그 목표 행동에 대해 크게 5가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행동을 목표 행동으로 정해서 가장 위에 적습니다. 그런 다음 목표 행동이 일어나는 앞뒤 상황, 즉 A, B, C를 기록합니다.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전 상황 A, 아이의 행동 B, 행동이 일어난 뒷 상황 C를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대응책 연구입니다. 사전 대응책 연구라는 것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대책을 생각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적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에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적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늘릴 수 있는 강화 방법을 적습니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강화를 시켜줄 수 있을지를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행동 대응법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획했던 사전 대응책이라던가 바람직한 행동 가르치기, 또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이렇게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기 위해 부모님께서 행동 중재 계획을 세우실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양식이 바로 전략 시트입니다. 문제 행동 원인 찾는 ABC 기록. 가정에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는 계획을 세울 때 전략 시트를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략 시트에는 가장 먼저 목표가 되는 행동을 적고 그 다음에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첫째,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ABC 기록. 둘째,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대응책. 세 번째로는 문제 행동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 그리고 네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할 수 있는 강화 방법.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적습니다. 전략 시트를 작성할 때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쭉 이야기 나눠보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5살 남자아이 서진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진이는 큰 소리로 우는 행동 때문에 부모님께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울기라는 행동을 목표 행동, 즉 타겟 행동으로 정했습니다. 이제부터 큰 소리로 울기라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지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BC 기록입니다. ABC 기록은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는 것입니다. 전략 시트에 ABC를 기록할 때에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적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서진이의 이야기로 전략 시트를 작성해 볼 건데요. 서진이는 큰 소리로 우는 행동이 빈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진이의 큰 소리로 울기라는 행동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행동 관찰 시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서 행동 관찰 시트란 ABC 분석, 또 ABC 기록이라고도 하죠. ABC 기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서진이의 하루 동안의 우는 행동을 기록한 것을 보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서진이의 우는 행동에 대한 ABC 기록을 전략 시트에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B, 행동란에 서진이의 행동을 적을 것인데요. 우리는 큰 소리로 울기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기 전 상황, 즉 A, 선행사건을 기록합니다. 서진이의 하루 동안의 행동 관찰 시트를 보면 서진이는 주로 지시를 받는 상황이거나 하고 있던 행동을 제안했을 때 우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 시트 ABC 기록 부분에 A, 선행사건에 지시를 받거나 하고 있는 것을 제안했을 때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전략 시트 양식에서 A, 선행사건을 쓸 때는 또 한 가지 타겟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적으면 우리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진이가 큰 소리로 우는 행동이 많기는 했지만 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손 씻기 같은 행동은 부모님이 같이 도와주면서 씻었을 때는 울지 않았고 또 TV 시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시간을 두고 정해진 시간이 끝난 뒤에 TV를 꺼도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같이 하면 울지 않음, 미리 약속하면 울지 않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C, 결과 부분을 적어야 되는 차례인데요. 행동 관찰 시트를 보면 서진이가 큰 소리로 울면 부모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즉 관심을 주면서 지시사항을 철회하거나 달래주면서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진이의 입장에서는 큰 소리로 울기라는 행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얻고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며 심지어 부모님의 관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 결과 부분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됨, 원하는 것 계속 얻기, 위로받기 라고 적고 위에 요구, 회피, 관심받기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사전 대응책 연구.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전략 시트를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크게 5가지를 적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하고 ABC를 기록하는 것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는 사전 대응책 연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사전 대응책 연구는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적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진이의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ABC 기록을 할 때 선행사건에 빨간 글씨로 썼었죠. 바로 엄마와 함께 무언가를 할 때와 미리 약속을 할 때에는 큰 소리로 울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무언가를 같이 할 때 울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서진이가 손 씻기나 양치하기 하는 것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아직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또 미리 약속을 한 경우에 울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쩌면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시트의 사전 대응책 연구란에는 시각적 스케줄을 만들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려준다. 간식의 경우 미리 먹을 양을 약속한다. TV를 보여주기 전에 시간을 정한다. 처럼 적어볼 수 있겠죠. TV의 경우에는 비주얼 타이머를 사용하여 얼마큼 남았는지 아이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과자를 먹기 전에는 몇 개를 먹을 것인지, TV를 보기 전에는 몇 분 동안 볼 것인지 아이와 먼저 상의를 하고 시작하면 더 좋겠죠. TV 보기의 경우에는 타이머를 활용하여 아이에게 몇 분 정도 남았는지, 얼마큼만 더 볼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도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한 뒤에는 칭찬이나 보상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진이는 식사 시간에 혼자서 밥을 먹는 거라던가 손 씻기나 양치하는 것들이 아직 미숙해서 그랬는지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었을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아 얼른 손 씻고 와, 서진아 양치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같이 손 씻을까? 같이 양치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면서 스몰 스텝으로 차근차근 서진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또 평소에 부모님의 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권을 제시하면서 지시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 먼저 씻을래? 양치를 먼저 할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가장 잊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평소에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 관심을 많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진이 지금 너무 잘 앉아 있구나. 서진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처럼 평소에 울지 않고 있을 때 관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전 대응책 연구에 적습니다. 사전 대응책 연구 부분에는 이 밖에도 타겟 행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들, 예를 들어 태블릿 같은 것들을 미리 제거하기, 또 아이가 어려워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제의 양이나 난도를 쉽게 조절하기, 또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가지고 숫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활용하기, 그 다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타이머와 같은 지원 도구를 사용하기,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던져서 깨지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들은 사전에 치우기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는 기술.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전략 시트를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 행동, 즉 타겟 행동을 적은 다음 첫 번째 ABC 기록, 두 번째 사전 대응책 연구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적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시 따르기 기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그 다음에 여가활동 기술입니다. 지시 따르기 기술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지시를 문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잘 따랐을 때, 즉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서진이의 경우에는 사전 대응책 연구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시각적 스케줄을 알려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밥 먹고 TV 보고 양치하기 같은 이 일련의 과정을 미리 서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서진이가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서진이가 엄마의 약속을 잘 지키는 성공 경험을 많이 시켜주면 좋습니다. 또 서진이는 손 씻기나 양치하기 같은 자조 기술들이 아직은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스몰 스텝을 활용하여 결국엔 서진이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서진이의 경우에는 진정하기 기술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크게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술을 세면서 진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보다 수월하게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기술인데요. 문제가 되는 행동 대신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진이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순 없겠죠. 이제는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평소에 엄마가 과자 그만 먹어 라고 하면 울었던 우리 서진이에게 과자 더 먹고 싶어요. TV가 더 보고 싶을 때는 더 보고 싶어요. 또 동생이 장난감을 뺏어갔을 때는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평소에 자주자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더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돼. 한번 해볼까? 하고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연습을 많이 해둬야 나중에 문제 행동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정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가 쉽게 배울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도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난도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라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발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비슷한 소리로 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전의 문제 행동보다 그 빈도나 강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서서히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문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서진이의 경우에는 TV를 보는 것도 매우 좋아했지만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TV 보기를 20분 한 뒤에 서진이가 TV를 더 보고 싶어 하면 TV를 보는 대신 놀이터에서 나가서 노는 활동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가 활동 기술을 작성할 때에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활동으로 대체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자리를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퍼즐 활동이나 섬긋기, 색칠하기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전략 시트의 바람직한 행동 부분에는 서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적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지시 따르기, 의사소통 기술, 여가 활동 기술에 체크 표시합니다. 문제 행동을 줄이는 강화 방법. 가정에서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전에 계획을 할 때에는 전략 시트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ABC를 기록하고 두 번째 사전 대응책 연구를 기록하고 세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서진이의 내용들을 함께 적어봤는데요. 이제는 네 번째 강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볼 차례입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다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최고의 강화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 아이가 칭찬만 하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늘 칭찬이라는 사회적인 강화제를 같이 제공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엄마의 웃는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강화가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뭐가 됐던 초반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로바로 강화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진이는 아직 5살이고 어린 친구이다 보니 칭찬과 물질적인 보상을 함께 해주면 좋겠죠. 시각적 스케줄에 맞게 울지 않고 행동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과자가 더 먹고 싶을 때 더 먹고 싶어요 라고 적절하게 이야기하면 흔쾌히 과자를 한 개 더 줍니다. 서진이에게 과자를 제공하기 전에 이렇게 보상으로 줄 과자의 개수까지 고려하면 너무 좋겠죠. 만약에 제가 서진이에게 오늘 하루 동안 과자를 10개까지만 먹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서진아, 오늘은 과자 8개만 먹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서진이가 8개를 다 먹고 나서 엄마, 더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2개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제한하고 싶은 양이 있다면은 보상을 했을 때의 양까지 고려해서 정해두면 좋습니다. TV를 보는 시간도 먼저는 20분으로 약속을 정해두고 서진이가 엄마 더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추가로 5분을 더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TV를 보는 시간도 30분만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서진이에게 오늘은 20분만 보자 라고 이야기해 놓고 서진이가 20분 뒤에 엄마 더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보너스인 것처럼 10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 행동이 계속되면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전략 시트를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목표 행동, 즉 타겟 행동을 정하고 그에 따른 A, B, C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대응책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람직한 행동 뒤에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 강화 방법을 적어 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행동 중재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문제 행동을 한다면 먼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진이가 정해진 양의 과자를 다 먹어서 이제 과자 끝! 이라고 말을 했는데 전처럼 큰 소리를 운다고 했을 때 부모님도 전처럼 다시 과자를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평소에 가르쳤듯이 더 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즉,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해당 과제를 성공했을 때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침착한 목소리로 작게 칭찬을 해주세요. 아이가 흥분된 상태에서 겨우겨우 더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전처럼 와 너무 얘기를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는 오히려 더 크게 울 수도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의 우는 강도가 너무 커서 적절한 행동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이가 침착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럴 때 미리 우리가 가르쳐 주었던 진정하기 기술로 유도하면 좋겠죠. 우리 아이가 침착해졌다면 이제 다시 이전에 가르쳐 주었던 더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작게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전략 시트의 문제행동 대응법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 라고 적고 문제행동 대응법 윗부분에 과제를 성공하도록 도와주기, 침착해지도록 도와주기에 체크합니다. 중재해도 문제 행동이 안 바뀌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전략 시트를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진이의 예시로 전략 시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전략 시트는 가장 먼저 목표가 되는 행동, 즉 타겟 행동을 적고 첫 번째 A, B, C를 기록한 다음 두 번째 사전 대응책 연구를 쓰고 세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늘려줄 수 있을지 강화 방법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서진이의 이야기로 우리가 전략 시트를 완성해 봤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선택해서 행동 중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행동 중재라는 것은 행동의 앞, 뒤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다 보니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전 대응책을 실행하려면 부모님이 잊지 않고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먼저 기억했다가 시각적 스케줄을 보여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간식을 주거나 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과자 5개만 먹자 라던가 TV를 보기 전에 타이머로 몇 분을 맞춰놓고 보기 시작하자처럼 먼저 말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 뒤에 아차! 하고 그거를 말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칠 때에는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그 당시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반복되게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도 시간을 정해두고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너무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아이의 컨디션이 좋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조금씩 연습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미리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해 주거나 침착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동 중재가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은 우리 아이랑 맞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하던 행동 중재를 중지해버리면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은 그동안의 부모님의 반응으로 인해서 유지되어 왔었다 보니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행동이 달라지면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정해진 행동 중재 방법을 유지해 주시고 중재 시작 전의 문제 행동과 중재 시작 후의 문제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비교해 주세요. 문제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행동 중재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전략 시트를 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전략 시트를 재정비할 때에는 4가지를 체크해 봅니다. 첫째, 사전 대응책 연구를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직한 행동이 우리 아이한테는 어려운 행동이 아니었는지 알아보고 난도를 조절해 봅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하는 방법이 우리 아이에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에는 문제 행동이 계속 일어났을 때의 대응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전략 시트는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먼저는 A, B, C로 알아보고 그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책, 바람직한 행동, 강화 방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문제 행동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 행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시처럼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떼쓰기 행동이나 식사 문제와 관련된 편식, 배변 문제라던가 감각 과민
이런 부분을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전략 시트를 활용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